네, 어벤져 젤렉회의 7월 1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되어가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요, 특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참 이분들 전투력 아주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을 참 지울 수 없습니다. 참 예전에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통화한 내역, 보낸 문자 내역 이런 것도 그냥 지금은 다 공격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공개하고 상대방한테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전투력이 좋습니다. 참 딴 사람하고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전투력을 저 민주당과 저 이 무도한 세력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예. 한동훈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참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너무 내부 싸움을 참 잘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내부 싸움을 하는 그 소재가 결국은 과거 동지들 함께 할 때 했던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싸움의 소재로, 싸움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인간적인 도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 옛날에 정말 함께 하면서 나눴던 고민들 이런 걸 이제 와서는 너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온 천지에 다 까발리고 공격하고 이런 소재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는요 어제 네. 정말 이 한동안 이 뇌가 딱 정지돼 네. 있었던 게 원희룡 후보가 말이죠. 어제 그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 할 때 이번 선거는 한동훈 후보가 고의로 총선을 패배했다. 패배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잘못 들었나? 내 귀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 정도만 하더라도요. 초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고 안 죄송합니다.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겼으면은 아주 탄탄대로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총선 승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업적이랄까 이게 네. 아주 훌륭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고요. 비대위원장직 사퇴할 필요도 없이 비대위원장직 6월 말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의 안정적 과반 당선으로 당대표로 아주 소프트하게 다 이행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뭐래도 이제 감히 다른 경쟁 주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1위 후보가 돼 있을 거고요. 근데 뭐하러 그런 거를 그러면 사서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 서너 가지 사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가 2개월 정직 때린 거 그게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 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걸어갖고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묘해진 거죠, 법무부가. 근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에서 윤석열 정권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고의로 행정소송에서 졌다. 고의 패소 의혹. 이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의 한 꼭지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억지 논리가 고의 총선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하려면 민주당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 수준보다도 안 되는 초딩보다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를 해야 되니 참 그렇습니다. 참 저는 그래서 그 원희룡 후보가 좀 요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이 한도를 지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선을 일부러 졌다?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옆에서 어제 TV 토론 나와서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고 나 3번이나 도와줬고 정말 옆에서 볼 때 눈물겹게 열심히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 나놓고 그 다음 날 일부러 졌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저는 완전히 이번에 정말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누구 만나면 저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절대 통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절대 문자 나누지 말아야 되겠구나. 증거 남기지 말아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집단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함께 우리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도 나중에 보면 나 옛날에는 무슨 과거 학생운동 하다가 왔는데 대단하다 하다가 이제는 원래 너 좌파지라고 또 욕을 하질 않나? 또 옛날에 나눴던 대화 내용 문자 보낸 거 이거 다 까면서 이 사람 옛날에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요. 공격하질 않나? 자, 일부러 선거 졌대요. 정말 그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는요, 저는 정말 이런 신뢰를 잃은 집단, 신뢰를 잃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뭔가 정권 교체도 하고 하는 것인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누구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좋고 싫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동훈 후보 지지하고 나경원 후보 지지하고 원희룡 후보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방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전체 자유우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싸우는 걸 보면 이제 함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듣는 거는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들어오면 우리 그냥 탈당해서 이재명하고 손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미친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미워서 정말 뭔 짓이든지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생각이 중심이 뭔지 참 그런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요, 현정님 혹시 김옥균 프로젝트 일명. 네, 저도 오늘 한번 들었어요.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여의도에 막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김옥균이 주도한 1884년 9월 말에 갑신정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벤치마킹해서 그 조선도 그런 식의 근대화의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대화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왜 김옥균 프로젝트가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냐 그랬더니,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를 막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으니 그 당대표는 될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3일 천하처럼 최단 기간 내에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프로젝트가 김옥균 프로젝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부 친윤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제 당선되는 거는 막을 수는 없고, 당선되면 최단 시간 내에 끌어내리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나아가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아예 대통령이 그냥 탈당시켜서 저 이재명하고 손잡고 오늘 대통령은 그걸로 보호받고 그렇게 하자. 요런 것 이야기를 몇몇 정말 이 보수 우파라는 이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아주 그냥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 집단이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고, 죽기 살기로 했던 내부의 싸움들 하는 걸 보면 진작 이재명하고 그렇게 좀 한번 싸워보지. 그러니까요. 이재명하고는 그렇게 싸울 만한 그 깡다구도 없고 지략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부 싸움에는 그렇게 진심이고 자기의 그 안위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모할 정도로 저렇게 막 덤벼들고 말이죠. 네. 제가 정말 솔직히 그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이게 소위 이제 대통령을 결사옹해야 된다. 당연하죠. 윤 대통령의 어떤 임기 내에 그래도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기를 잘 끝내는가 동시에 다음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중대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음에 정권이 재연장돼야지, 연장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소위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뭐 거의 정권을 그냥 다음 정권 창출 포기하자. 그냥 우리 3년 동안만 잘 견뎌내자. 그럭저럭 지지율 20% 갖고 잘 견뎌내자. 이런 식의만 입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정님도 기억나시죠? 그 총선 막판에요. 네. 지금 그 KBS 아침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1석만 하자. 네. 101석만 하자. 근데 그 고성국 씨가 그 몇몇 그 유튜버들 해갖고 정광훈 네. 목사랑 함께 했죠. 합동 방송도 하고 이른바 28 운동을 벌인 네. 사람 아닙니까? 네.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자통당. 근데 101석만 하자. 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 여러 명 있어봤자 130명, 140명, 150명 있어봤자 쓸데없다. 확실하게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딱 101석. 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자. 그거야말로 저 총선 뭐 고의 패배랑 제일 그 유사했던 게 그런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느닷없이 그걸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 뭐 고성국 씨 뭐 이런 유튜버들이 그랬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어떻게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래요? 참. 자, 그래서요, 뭐 참 저희가 뭐 할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이 NBS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 NBS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나라 메이저 4개 회사가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직접 ARS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여론조사예요.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게 이번 판세가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NBS 조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NBS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문회 그러면 뭐 100만 명 넘었다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건이 채택이 됐어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제 뭐라고 그랬죠? 이저 네. 먹사주의, 먹사니즘. 네, 먹사니즘. 그러니까 우리도 구독자께서 막사니즘 그랬죠. 뭐 막사니즘, 법사니즘, 법카로 사는 거. 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논리인지 그걸 한번 더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